예, 부산 금정구 출신 김세현입니다. 네. 장관님 뭐 노후가 너무나 많으시지만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장관님 혹시 손자 있으십니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예. 아마 나중에 손자가 이렇게 생기시면 그 세대에서 장관님한테 엄청난 원망이 갈지도 모르는 일을 지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수도 없이 했는데도 어제 자료 제출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국민연금의 이 장기 재정 추계 데이터 중에서 누적 적자 데이터를 지금까지 계속 줄곧 요청했는데 국감 하루 앞두고 보냈더라고요. 예. 일본이 국민연금 추계할 때 이 기간을 몇 년으로 잡는지 아시죠? 네, 대개 70년을 잡습니다. 100년을 잡고요. 예, 일본은 100년을 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복지부의 지금 3개 자문위원회 중에서 재정 추계 자문위원회에서 70년으로 잡았죠. 네. 예. 그런데 왜 70년이 지났을 때, 즉 2088년도에 누적 적자액을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시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적 적자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마 재정추계반은 70년 뒤에 1년치가 남는 것을 목표로 재정추계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의 가정들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1경 7천조 원 정도가 누적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아까 지급보장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겠다고 하셨죠. 네. 예, 정부가 1경 7천조 원을 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평균적으로 국민 한 사람이 소득의 37.7%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됩니다. 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은 세금은 아직 내기도 전에 소득의 37.7%를 장관님 손자 세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누적액을 저희에게 공개를 안 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예, 저 그림 보시면은 최대 적립기금 시점이 2041년입니다. 1778조 원을 피크로 찍고요. 그 다음부터 2042년부터는 적자로 바뀝니다. 그것이 1778조 원이 쌓여있던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불과 15년 만에 전액 소진이 되고 2057년이 되면은 적자로 그러니까 적자 전환은 42년에 시작되고 쌓아놓은 기금은 57년에 다 소진이 돼서 1992년생 지금 27살 먹은 어느 대한민국의 한 청년은 지금부터 열심히 국민연금을 부으면 만약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변함이 없다면 연금을 받으려고 보니까 국민연금이 바닥이 나서 그때부터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2088년이 되면은 수입액보다도 지출액이 3배 이상이 됩니다. 어떤 심각한 사태가 되는지 아시겠죠? 네. 다음. 그래서 정부에서 보여줄 때는 저 빨간색은 보여주지 않고 그래프를 보일 때 둘 다 플러스를 해가지고 수입액 지출액을 이 같은 축에 한쪽 방향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저희가 아주 단순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빨간색으로 적자액을 표시해봤습니다. 다음.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면은 거꾸로 내리면은 저렇게 적자가 나게 되고요. 다음. 누적 적자액은 저렇게 내려갑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에 거는 거의 작아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급보장을 한다. 지급보장을 할 때 지금 장관님 세대 다 2088년도까지 생존이 쉽지 않겠죠. 저희 세대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청년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저 막대한 적자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왜 70년 추계로 뽑지 않고 40년으로 가려서 그렇게 안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일단 짧게 답변해 보시죠. 예. 재정 추계를 뭐 자료를 숨기고 하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추계를 지금 4차 재정 추계인데 3차 재정 추계까지도 거의 결과가 비슷합니다. 1, 2, 3차 재정 추계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굳이 숨길 이유는 전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발전위원회가 총 29번이 열렸는데 이 데이터를 늦게 가져오면서 실제로 이 장기 재정에 대한 즉 제도 발전에서 저런 핵심적인 그 재정 추계 관련된 논의는 할 기회가 6번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제도발전위원회 구성 잘 아시죠? 위원장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평생 가르치시고 명예교수로 계신 분인데 15명 위원 중에서 위원장 빼고 정부 당연직 2분 빼고 그 다음에 행정학 전공 1분, 법학 전공 1분 빼고 나머지 11명에서 보면은 그 중에 6명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했거나 교수로 가르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즉 위원장 입김이 절대적으로 먹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었고 그 위원회 명단을 저희 의원실에 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재정 안정에 비중을 둬야 된다는 위원이 1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이 소득 대체율을 40%로 해서 45%로 무조건 올려야 되겠다는 입장에 가까운 분들이 나머지 14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논의가 진행되면서 양심상 도저히 장기 재정을 이렇게 재정 안정화 대책 없이 안 되겠다고 해서 입장을 바꾼 분이 추가로 2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사퇴를 했는데 위원회 명단을 저희한테 제출하는데 사퇴한 사람 오건호 위원은 표시도 안 하고 그냥 제출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 국민연금 재정 추계 논의에 있어서 무언가 이 정부가 밀실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즉 대선 공약이라고 소득 대체율 45%를 무조건 밀어붙이겠다고 하면서 70년 추계, 100년도 아니고 일본이 하는 100년도 아니고 그거보다 짧은 70년 추계 안 보여주고 40년 거만 보여주고 40년 것도 모자라서 재정 그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복수안을 준비한다고 했죠. 그 중에 나안은 장관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 1년 기금을 남겨놓는 안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안이라는 걸 내가지고 30년만 맞추도록 30년만 눈속임하고 지나가도록 하는 안을 지금 만든 겁니다. 이거 양심적으로 장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금 제도를 재정 추계해본 많은 학자들은 저것은 기정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런 것을 숨겨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88년도 시작될 때부터 이 재정 추계의 전 모습은 그때부터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숨기고 말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4차 재정 추계에서 그나마 70년 뒤에 1년치를 남게 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4번에 있었던 재정 그 관련 회의에서 처음으로 위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30년 뒤, 50년 뒤, 70년 뒤 그 의견 자체가 분분했었는데 그나마 70년 뒤라도 장기 재정을 추계하자는 것은 이번 재정 4차 재정에서 처음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에 대한 것은 어느 정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몇몇 소수의 학자들이 앉아서 숫자를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서 국민들이 이 제도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냐 그것이 관건인 것이지 어떤 자료를 숨기고 말고 하는 것은 전혀 전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복수안을 준비합니까? 그 복수안은 저희들이 만약 하나의 안을 냈을 때 너무나 많은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대 의견을 흡수할 수 있는 안을 내서 같이 토론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장관님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안을 가안으로 하지 않고 나안으로 놓고 지금 정부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 대체율 45%를 어떻게 하든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안을 가안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한데 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 드릴 때 다시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만 복수안을 대학 입시 정책에서 냈던 교육부 장관이 얼마 안 있다가 결국에는 여러 혼란의 책임을 지고 삭제됐습니다. 네. 장관님 그렇게 복수
소수안은 더 큰 혼란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시려면은 70년이 지났을 때 1년치는 지급여력을 갖고 있는 그 개편안을 반드시 단일안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소득 대체율 45%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정말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안정될 수 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납득이라는 건 딴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받기 위해서는 많이 내야 된다는 기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차근하게 설명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할 것이냐는 그것이 관건인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고와 지방별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 기초연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미 상당히 부담하고 있는 월 8.4%씩 부담하고 있는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제도가 장기적으로 잘 결합되어서 노후소득보장을 짜야만 되는 것이지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짜는 것은 상당히 무리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세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평소에 조용조용 말씀하는 분인데 딴 때보다는 좀 목소리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과 또 좋은 대안을 마련하려고 애쓰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남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